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An image is worth 16 by 16 words,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 ICLR에 역습된 논문으로 VIT라고 불리는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VIT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트레이닝에서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NN의 기본적인 요소들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살펴보면 먼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입력 및 출력 엘레멘트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특별한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작은 크기의 커널로 이미지를 지역적으로 보면서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커널로 이미지 전체를 본다는 점에서 로컬리티와 트랜지셔널 인베리언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커런트 레이어의 경우에는 입력한 데이터들이 시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퀀셜리티와 그리고 템포럴 인베리언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리커런트 레이어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NN과 그리고 RNN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IT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NLP에서 사용되는 이제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를 이미지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미지 분류에 좋은 성능을 도출한 비전 트랜스포머, 즉 VIT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VIT는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한 후에 각 패치를 NLP의 단어로 취급을 해서 이 패치의 리니어 임베딩을 순서대로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VIT를 이미지넷 1K에 학습을 했을 때 비슷한 크기의 레지넷보다 이제 낮은 정확도를 도출하는 결과를 통해서 VIT가 CNN보다는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미지넷 21K와 그리고 JFT 300 밀리언과 같이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VIT를 프리트레이닝 한 후에 이제 다른 이미지 레코그니션 태스크에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는 이 VIT가 소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라지 스케일 학습이 낮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인한 성능 저하를 해소시킨다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VIT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T 모델 구조는 지금 보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이 VIT의 작동 과정은 크게 5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 X가 존재할 때 이 이미지 X를 이제 P by P 크기의 정사각형 패치로 이제 분할한 후에 이 패치 시퀀스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예시에서는 이 이미지를 특정 크기, 정사각형 크기의 이제 9개의 패치로 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패치 시퀀스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 시퀀스가 구축이 되면 이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패치들을 이제 왼쪽 위부터 그리고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패치를 받아서 이 패치에 대해서 트레이너블 리니어 프로젝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너블 리니어 프로젝션의 역할은 이 각각의 패치인 XP의 패치를 이제 플래튼한 벡터를 D 차원으로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1에서 분할이 된 총 9개의 패치 각각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플래튼한 벡터를 D차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스텝 2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2를 거치고 나면은 하나의 패치가 각각 이렇게 분홍색에 해당하는 벡터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2까지 진행이 된 후에는 스텝 3에서는 러너블 클래스 임베딩, 즉 앞에 보이시는 이 분홍색의 앞쪽에 별표에 해당하는 이런 러너블 클래스 임베딩이라는 게 붙게 되고, 이런 러너블 클래스 임베딩과 그리고 2단 스텝 2에서 나왔던 총 9개의 그 패치 임베딩에 0부터 9까지 러너블 포지션 임베딩을 더하는 과정이 스텝 3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포지션 임베딩까지 더한 이제 인풋이 준비가 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가지고, 네, 인코더에 넣어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클래스 임베딩에 대한 아웃풋인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 스텝 4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버트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클래스 토큰을 넣고 이제 거기서 나온 클래스 토큰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과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 4에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클래스 임베딩의 위치에 있는 이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5에서는 이제 MLP 헤드에다가 지금 스텝 4에서 도출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인풋으로 넣어서 이미지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하나의 이미지가 존재할 때 그 이미지를 이제 패치로 분할한 후에 이제 시퀀스, 순서가 있는 시퀀스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VIT의 이제 각각의 디테일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면 VIT에서는 이제 총 4가지의 포지션 임베딩을 시도한 후에 최종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1D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시도한 포지셔널 임베딩은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No Positional Information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패치 자체를 패치 임베딩만을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인풋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디멘저널 포지션 임베딩은 이제 이 인풋 시퀀스, 즉 패치를 이제 레스터 오더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그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2차원의 이미지가 존재를 할 때, 3차원의 이미지가 존재를 할 때 이제 가로와 세로 그리고 뎁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가로와 세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패치를 보는 방식이 레스터 오더이고, 그 레스터 오더를 사용한 것이 원디멘저널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디멘저널 포지셔널 임베딩은 이 3차원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가로와 세로 축 2가지에 대해서 이제 2디멘저널 그 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가 있는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들 사이의 거리를, 상대적인 거리를 이제 사용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실험적으로 이제 원디멘저널 포지셔널 임베딩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VIT에서는 최종적으로 러너블 포지셔널 임베딩에다가 원디멘저널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 VIT는 크게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동일하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인 MSA와 그리고 MLP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MLP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그리고 갤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에 나왔던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와 다른 구조라고 하는 점은 이제 그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논문에서 제안된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과 그 다음에 MLP 뒷단에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와 그리고 이 스키 커넥션 레이어, 레디듀얼 커넥션을 이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 블록의 앞에다가 레이어 놈을 적용을 한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는 지금 제가 커서를 놓고 있는 부분에 있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멀티헤더 어텐션과 그 다음에 MLP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블럭 앞에는 이렇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 블럭이 끝나는 뒤에는 이렇게 플러스 표시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아까 스텝 4에서 진행이 되었던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그대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이 구조를 표현하면은 지금 첫 번째 식부터 네 번째 식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VIT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이제 VIT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VIT에서는 이 앞쪽에 보여드렸던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있는 MLP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인풋이 패치 단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래 MLP에는 없는 이 VIT의 MLP에서는 로컬리티와 트랜슬레이션 이퀴밸런스가 패치 구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특징을 갖게 되지만, 이 MSA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CNN보다 이 VIT가 이미지 스페시픽한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VIT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주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패치 익스트랙션이어서 이 저희가 스텝 1에서 봤었던 그 이미지를 여러 개의 패치로 분할해서 순서가 존재하는 형태로 넣는 것이 하나의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주입을 시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첫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패치 익스트랙션 덕분에 이 VIT의 MLP는 기본적인 MLP와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로컬리티와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이퀴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치로는 레졸루션 어드저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파인 튜닝을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패치의 크기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즉 레졸루션에 따라서 이 패치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결국 이 생성이 되는 패치의 개수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개수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포지션 임베딩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덕분에 또 이제 VIT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주입이 조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졸루션 어드저스트먼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있는 파인 튜닝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 VIT는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우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어서 이제 인풋으로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로우 이미지가 아닌 CNN으로 추출한 이제 로우 이미지의 피처 맵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우 이미지의 공간적인 정보를 추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패치 크기를 원바이 원으로 설정을 해도 이미 로컬리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바이 원 크기의 패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피처맵의 공간 차원을 이제 플래튼해서 각 벡터의 리니어 프로젝션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로우 이미지에 사용하는 VIT, 또는 이제 로우 이미지에 이제 CNN으로 추출한 피처맵에 적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후에 결국에는 이제 주 목적이 되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제 파인 튜닝해서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스케일로 VIT를 프리트레이닝을 한 후에 이 모델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VIT를 파인 튜닝 할 때는 VIT의 프리트레인드 프레딕션 헤드를 제로 이니셜라이즈드 피드 포워드 레이어로 대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IT의 그 패치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그대로 사용을 하되, 그 뒷단에 있는 MAP 헤드, 즉 특정 태스크의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한 그 헤드의 경우에는 이제 풀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목적에 맞도록 이제 다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로 이니셜라이즈드 피드 포워드 레이어로 대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MLP 헤드를 대체를 한 후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은 뭐 트랜스포머 인코더 자체도 이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 부분은 프리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한 MLP 헤드만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VIT를 파인 튜닝 할 때 프리트레이닝과 동일한 패치 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된다면 이 동일한 패치 크기로 이미지를 나누다 보면은 시퀀스, 즉 패치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T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반적인 길이의 패치들을 처리할 수는 있는 구조인데, 이 프리트레인드 포지션 임베딩의 경우에 이렇게 그 이미지, 즉 패치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포지셔널 임베딩에 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졸루션 어드저스트먼트를 이 포지셔널 임베딩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드 포지셔널 임베딩을 원본 이미지의 위치에 따라 2D 인터폴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레졸루션 어드저스트먼트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인 튜닝을 할 때는 결국 MLP 헤드만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모델을 구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그 포지셔널 임베딩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2D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는 레졸루션 어드저스트먼트 장치를 이제 사용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조금이나마 더 주입하려고 시도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프리트레이닝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미지넷 1K, 그리고 이미지넷 21K, 그리고 JFT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각각의 이제 클래스와 그리고 이미지의 개수는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넷 1K와 그리고 각각 밑에 두 가지의 데이터셋의 이미지 개수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벤치마크 태스크들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해서 프리트레인드 VIT의 레프레젠테이션 성능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두 가지의 꼭지에 해당하는 그런 태스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성능을 검증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베리언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총 3개의 볼륨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델 3가지가 VIT 베이스, VIT 라지, 그리고 VIT 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패치 크기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CNN 같은 경우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이즈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트랜스포머
트랜스퍼 러닝에 적합하도록 만든 빅 트랜스포머인 VIT 구조의 레즈넷을 베이스라인 CNN으로 사용을 해서 이 VIT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 실험 결과에서는 이제 14 x 14 패치 크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한 VIT 휴지와 그리고 16 x 16 패치 크기를 사용을 한 VIT 라지의 성능을 이제 베이스라인인 BIT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주요한 실험 결과는 JFT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한 VIT 라지 모델이 이제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BIT 라지, 즉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도출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VIT 라지 모델이 VIT 라지 16 모델, 즉 14 x 14 패치를 사용한 모델과 16 x 16을 사용한 동일한 모델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14 x 14가 16 x 16 모델보다 이제 향상된 성능을 도출을 했고, 이제 BIT 라지 모델보다도 학습 시간이 훨씬 짧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VIT 라지 모델이 이제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베이스라인 CNN인 BIT보다 좋은 성능을 도출을 했고, 그리고 14 x 14 패치를 사용한 것이 패치 사이즈가 큰 16 x 16을 사용한 것보다 성능이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VTAP 클래시피케이션 수트를 이제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 그리고 스트럭처드, 이렇게 3가지로 19개 태스크를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각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VIT 휴지가 좋은 결과를 이제 도출한 것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을 했고, 이제 비슷한 태스크들끼리 묶어서 진행을 했을 때도 베이스라인 CNN보다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실험에서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른 파인튜닝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요.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한 VIT를 이미지넷에 트랜스퍼러닝한 정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가 클수록 VIT가 그 베이스라인 CNN인 BIT보다 성능이 좋고, 그리고 크기가 큰 VIT 모델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제 파인튜닝한 성능을 확인을 했을 때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가 결국 커야지 성능이 더 좋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커질수록 이 VIT가 CNN보다도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JFT 데이터를 각각 다른 크기로 랜덤 샘플링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이 각각 데이터셋의 크기가 달라질 때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나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큰 데이터셋에서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CNN이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 덕분에 좋은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는 순간 이제 VIT가 훨씬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VIT가 이제 CNN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지만 그래도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에 학습을 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한계점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매칭이 되는 실험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실험에서는 이제 JFT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코스트 대비 트랜스퍼 성능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프리트레이닝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TPU 버전 3 엑셀레이터에서 모델의 인퍼런스 속도와
관련된 지표를 말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VIT가 성능과 코스트의 이 트레이드 오프에서 이제 BIT보다 우세하다라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코스트가 증가할수록 이제 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즉 피처맵에 VIT를 적용했던 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와 그리고 VIT의 성능, VIT에 대해서 성능과 코스트의 트레이드 오프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그 VIT가 어떻게 이미지를 처리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총 3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VIT가 이미지를 처리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결과에서는 플래튼 패치를 이제 패치 임베딩으로 변환하는 리니어 프로젝션, 즉 스텝 2에서 진행을 했던 리니어 프로젝션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분석을 했고, 이제 중간에 보이시는 결과에서는 패치 간 포지션 임베딩의 유사도를 통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패치들의 포지션 임베딩이 유사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의 결과는 이 VIT의 레이어별 평균 어텐션 디스턴스를 확인을 해서 이제 초반 레이어에서도 어텐션을 통해 이미지 전체의 정보를 통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결과를 통해서 이제 VIT가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정상적으로 확인을 해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